법원에서 증인 소환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나가야 될까 말까 고민스러우세요? 예, 다 나가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필수. 안녕하세요. 범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됐다고 한다면 참고인하고는 다릅니다. 참고인은 내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원의 소환 통지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보다는 훨씬 강력한 강제 소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이 됐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유, 소명 이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시한다. 통지서를 받고 무시한다. 그렇게 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갑니다. 판사님이 좀 화가 나시면 500만 원을 그냥 과태료 부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제 구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구인된다는 건요, 영장이 발부돼서 신문용 영장이 발부돼서 증인으로 강제로 끌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서도 해당되는 처분 후에 7일 또 다시 어떤 사유 설명 없이 또 출석을 거부한다. 계속 그런 형태가 되면 결국 법원에서는 7일 동안 감치해라 라는 명령까지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받아보신 증인 소환 통지서에 다 기재가 돼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당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감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인 신문 자체에 대해서 출석을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출석을 꼭 해야 되는지 또는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담은 진술서 형태들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그거를 불출석 사유서라고 하는 형태로 담고 있는데요. 그 불출석 사유서 자체에 대해서 잘 기재해 주셔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시당한다 생각을 판사님이 안 하시니까 과태료 처분이 좀 나오더라도 속도가 늦어지거나 금액 자체를 고민하시겠죠. 또 그 관련해서 구인이나 감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보거나 하는 방식들을 아마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은 제가 중대한 출장이 잡혀 있는데요. 또는 그날은 제가 어떤 업무 때문에 가족사가 있어서 참석해야 되는 날짜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라든지 또는 그날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날짜가 다 잡힌 상태에서 그날 출석을 하게 되면 여행을 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일정을 다시 재조율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바쁩니다. 또는 피고인을 저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런 정도를 간단하게만 기재해 갖고 낸다 하면 그거는 사실 사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네. 누구나 다 일은 바쁘고요. 누구나 다 피고인이나 상대방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만 적어서는 법관이 보고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을 조정해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증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법관 면전에서 직접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갖고 지금 접근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증인 보호 제도, 증인 보호 절차 등을 잘 활용하셔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공판 검사나 또는 법원 업무 실무관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있다면 피해자 대리인 또 변호사에게 상의를 하셔서 사건 관계돼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